광주는 문화도시로 불릴 만큼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비엔날레, 디자인 비엔날레 등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데요. 이 같은 곳을 무대로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는 분을 이번 시간 모셨습니다. 조선대학교 미술체육대학 박재현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중앙대 예술대학 공예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현재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도자 디자인을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미술에 관심을 가지셨고 특히 이 가운데에서도 공예와 디자인을 전공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 가족이 세 자매인데요. 네. 두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또 무용과 음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저에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겠네요. 네, 그런데 제가 전공을 선택하게 된 조금 특별한 에피소드를 몇 가지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유치원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네. 80가지 색깔이 넘는 크레용을 선물을 받았어요. 네, 그때 그 컬러들이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네. 제 눈에 하나하나 담고 또 그 컬러들을 재배치해보면서 네. 온 밤을 지샜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렸을 때 그림 동화책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그 그림 동화 속의 그런 스토리, 스토리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네, 그래서 그 동화책을 한 장 한 장 다 찢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화책 찢은 것을 가지고 그 동화책에 나오는 오두막이라던가 네. 우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읽는 것이고 네. 또 그것을 다 읽으면 책장에 넣어야 되는 것인데 저는 부모님께 꾸중을 들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네. 부모님께서는 오히려 참 재밌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네. 네, 저는 그때 참 내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참 재밌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산만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참 산만한 아이다라고 부모님께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하나 봐도 네. 그대로 놔두질 않고 만져본다던가 촉감을 느껴본다던가 네. 또 배치를 다시 해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놀이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산만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재현이는 산만한 게 아니다. 오히려 호기심이 많은 것이다. 네. 네, 호기심이 많은 아이는 상상력이 또 풍부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면 창의력이 높다. 이렇게 대변을 해주셨어요. 네. 예, 그때 저는 정말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었고요. 막연했었지만 향후 내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네.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희망을 품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후에 초중고 그 정규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 기대와는 다르게 미술이라는 것이 정보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외울 것들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걸출한 예술가들의 훌륭한 그런 예술 작품들이 저에게는 너무 어렵게 다가왔었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정말 타고난 천재들이나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의기소침해졌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집중했던 게 바로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생활의 미를 창조하는 공예와 디자인에 네. 집중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대학의 공예학과에 진학을 했고 또 다양한 재료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도자공예는 우리 주변의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네. 흙과 물과 불,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작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제작 과정이 굉장히 긴데 그 제작 과정 속에서
내가 직접 디렉팅을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이미지를 표출하는 것이 네.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어요. 네, 네. 그래도 무엇보다도 도자공예는 가소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국수나 이런 밀가루를 이용해서 빵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수분을 첨가해서 반죽을 하면 말랑말랑해지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소성인데 이 가소성 있는 점토는 제가 표현하고 싶은 조형들 네. 이런 것들을 무궁무진하게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매력에 흠뻑 빠져서 지금까지도 전공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의 역할도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뭐 책을 찍고 하는 행위를 일반적인 보편 교육으로 보셨더라면 교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정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셔서 교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교수님의 전공 외에도 또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꿈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도 하시고 또 좌절도 하고 계시는데요. 교수님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떠한 노력들을 해오셨는지도 궁금해요. 예, 어떠셨나요? 네. 사실 그 꿈을 이야기하려면 네. 정말 저랑 3박 4일은 함께 해도 네. 네. 그런데 할 말이 제가 굉장히 많은데 꿈에 대해서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꿈이 뭐냐고 일단은 묻습니다. 네. 네. 그러면 대부분 직업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 네, 그렇죠. 근데 그 직업명조차도 요즘 좀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직업들 아니면 남들이 이걸 하면 좋겠다라고 네. 이야기했던 것들. 그런 정말 것-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의 꿈인데 그 꿈 안에 본인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서 과연 본인이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 네. 아니면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대부분 생각을 안 해봤다, 내지는 잘 모르겠다. 네, 이것 또한 또 어려운 질문일 수 네. 있어요. 예. 그나마 이야기하는 학생들을 보면 남들이 자기를 이렇게 평가해서 이런 것들을 잘한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먼저 결론적으로 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린다면 꿈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나가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저를 교수라고 부르고 또 예술가라고도 부르고 또 디자이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저는 그 직책명으로 불린다는 것 자체가 꿈을 과연 이룬 것일까? 그럼 꿈이 마감된 것일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아직도 꿈꾸고 있고 그리고 그 꿈은 계속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전공 선택의 계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저는 교수라고 하는 그런 직업명을 두고 노력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네, 단지 그 20대 때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다양한 경험 중에서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대단히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몸이 대단히 고단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하고 학생들과 피드백을 주고받고 그 수업이 끝났을 때 제가 마치 구름 위를 이렇게 떠다니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아, 정말 이게 소위 말하는 카타르시스를 느낀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교육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나한테 잘 맞고 내가 참 좋아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갖추어진 공간이 아니더라도 네. 나의 일상 속에서 아니면 나의 업무 속에서 만약에 가르치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겠다. 네. 뭐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끊임없이 선택할 기회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선택하면 집중해야 되고 또 집중하면 또 몰입하는 단계가 분명히 필요한데요. 네. 그 단계 속에서 우리는 늘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1의 노력을 한다면 1의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살면서 그러진 않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좌절하고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욕이 상실되고 결국에는 자기의 꿈을 포기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번 몰입을 먼저 해보라는 겁니다. 몰입을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신감은 덤으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좋아하는 것, 뭐 제가 영화를 좋아한다. 그러면 밤새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봤다. 그럼 실질적으로 몸이 대단히 피곤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황홀경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예들로 좀 저는 이제 미술 전공이니까 학생들한테 꿈을 좀 큰 그림을 그려봐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꿈에 대한 지도, 그러니까 매핑을 한번 해보는 건데요. 네. 근데 우리가 지도라고 하면 최종 목적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최종 목적지를 직업명으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두고 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계단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자기의 조건에 맞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의 계단을 만드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저도 사실 그 처음 겪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 가면 뭐 예술 전공자가 저밖에 없다든지 네. 아니면은 우리 아나운서님도 여성이지만 또 많은 그 사람들 속에 여성이 저 혼자라든지 이러면 선입견을 보고 바라볼 때도 있고 네. 또 본인들만의 잣대로 저를 바라봐서 때로는 상처도 받고 네. 네, 여러 가지 또 위축이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겪습니다. 네. 네, 하지만 우리는 꿈과 도전에 있어서 꼭 본인이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거창한 목표를 세운다기보다는 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네.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고 거기서 성취감을 얻고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데 에너지를 쏟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정말 그 조선대 미대 학생들은 교수님께 이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나 할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우리 학생들이 참 좋은 길로 잘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께서는 36번이 넘는 개인전 그리고 1000여 회가 넘는 국내외 전시 경험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정말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교수님의 작품을 보니까 일반적인 이런 도자기와는 다르게 색채나 형태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런 교수님만의 이런 작품들의 표현 방법도 궁금한데 어떤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어떤 전시의 횟수가 작품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대단히 부지런히 활동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제가 사실 교수로서 해야 할 영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바로 연구와 그리고 또 교육과 봉사. 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하는 그런 연구 활동,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쓴다든지 아니면 작품 활동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적 효과가 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 또 봉사를 해서 제가 또 보람을 느낄 수도 있다고 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일반 미술의 형태로 계속 전시를 했다면 아마 대단히 지쳤을 거예요. 네네. 근데 뭐 국가기관이나 그런 대규모 미술관에서 초대를 받았을 때는 네. 또 그만큼의 스케일과 또 그 격조에 맞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네. 그 나머지 전시들은 대부분 키워드를 선정하고 또 디자인 컨셉을 잡아서 그 프로세스를 스스로 만드는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전시라는 것은 어떤 미술의 형태인데 네. 디자이너로서 접근하지 않았나. 아.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의 그런 독창적인 예술 세계 뭐 이런 것들을 과시한다기보다는 네. 그 수요자들한테 네. 어떤 전시라는 형태를 빌어서 이벤트를 네, 마련해주고 네. 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열어주는 작업들을 네.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가 작품을 하는 그런 에너지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가지 제 작품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네. 제가 서울의 그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초대를 받았을 때 네. 제가 오감 체험전이라는 작품을 했습니다. 네. 오감 체험전. 네. 네.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시각적인 것인데요. 제가 도자기로 인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그 인형들 수만 개의 인형들을 매달았는데요. 네. 거기에 음악과 그리고 또 움직이는 조명을 네.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바람이 부니까 그 수많은 인형들이 흔들리면서 그림자까지 흔들리면서 아주 무한한 광경을 자아냈었어요. 네. 그래서 관람객들이 뭐 그 안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그 무용수들처럼 보여지는 그 도자기 인형들의 네, 동작을 이렇게 따라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재미난 그런 전시였는데 사실 전시가 끝날 무렵에는 이 무용수들이 막 그 관람객들이 하도 그 도자기를 많이 만지고 네, 부딪히다 네, 보니까 네. 다 부상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네. 것조차도 네. 제가 마치 의사가 된 듯이 음. 그 작품을 손과 다리를 다시 치료해서 붙여주고 또 다시 매달아서 전시하는 그런 행태 자체가 네. 제가 작품 활동으로 여기면서 좀 재밌게 네.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의 그 국립현대무용단이 창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발빠르게 찾아가서 그 예술 감독님과 실제 공연하는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후에 네. 그 작품을 제가 도자기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개인전에서 네. 그 도자기 작품과 실질적으로 그 공연하는 영상 그거를 동시에 이렇게 작업을 했었던 기억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무형 문화재 중에서 그 한량무라고 하는 그 종목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 네. 한량무 작품을 봤는데요. 네. 선비들이 예, 흰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춤추는 그 모습이 네. 너무나 멋있었던 기억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된 후에 부산 동네 한량무의 그 보유자이신 김진홍 선생님을 찾아가서 네. 그래서 직접 그 동네 한량무에 대한 어떤 자료도 네. 네, 많이 수집을 하고 도자기로 한량무를 표현했고요. 실제 부산문화예술회관에서 네. 제 작품 전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김진홍 선생님께서 거기서 공연을 한량무 공연을 해주셔서 네.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보람됐던 전시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그 대학의 종합대학의 큰 병원, 종합병원에서 네. 그 로비에서 한 3개월간 전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정말 오랜 병환에 지친 그런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라는 피드백을 받고 제가 대단히 그 보람됐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끝도 없이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 도자 디자인의 스펙트럼을 넓히고자 네. 조금 노력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시도했던 것들은 지금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면 도자 타일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쓰인다는 것은 또 버려지는 게 대단히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버려지는 그 폐타일들을 예. 모아다가 리사이클링을 넘어서 업사이클링 디자인을 도입을 해서 네. 작품으로 이렇게 승화하는 작업들을 네. 제가 좀 진행을 했었던 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광주가 또 미디어 아트 문화 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또 제 작품을 또 동영상으로 또 네. 미디어 아트로 만들어서 최근에 전시 같은 경우에는 상영을 했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뭐 저희가 생각하는 작품이라고 하면 또 도자 작품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정적인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또 넘어서 다양한 공연들과 또 콜라보를 하는 교수님만의 또 독특한 그런 예술 세계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뭐 교수님의 작품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처럼 뭐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나 일반인들이 미술 작품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관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또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그 미술 감상법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시장에 딱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작품에 손대지 마세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작품에 들어가지 마세요. 네, 네. 네, 오히려 작가와 또 작품과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것을 단절시켜 버리는 게 네.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작품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라고 이렇게 관람객들한테 물어보면 네. 대부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제가 미술을 잘 몰라서요. 내지는 저는 문외한이어서요.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네.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네. 근데 무엇을 알아야 느낄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네, 있죠. 네, 네. 근데 그거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면요. 아는 것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본인이 아는 그런 정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부분들이고 네. 자기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이 좀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새로운 관점으로 미술을 감상하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저는 그 작가들도 보면 실제로 본인이 작업한 최종 결과물 중에 제일 좋은 것들만 사실 전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그 작업 과정을 실질적으로 조금 보여준다던가 아니면은 그 뭐 러프한 스케치들, 그러니까 처음 작품을 시작하게 된 러프한 스케치들을 보여준다던가 네. 아니면은 그 실제 뭐 거대한 스케일의 작품이라면 그 작품의 에스키스, 모형들을 좀 이렇게 보여준다던가 이런 것도 교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러프한 스케치는 기본이고 그 최종 렌더링이라던가 나중에는 막 흙이 묻은 도면이라던가 네. 네, 이런 것들을 함께 전시하고 또 작업 도구들 네, 그런 것들 같이 전시해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공감하려고 네. 좀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들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디자이너도 프로세스적인 면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네. 또 관람객들도 마음을 오픈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좀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국내외 초대 작가라서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해외 4대 비엔날레에도 초대가 되셨고요. 이번에 그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기념전 관계하기전도 또 기획을 하셨더라고요. 이번 전시는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되셨나요? 네, 그 이번에 관계하기 전은 한 1년 전부터 한번 기획을 했었던 것 네. 같아요. 현재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디자인으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피로감 그리고 소외감 이런 것을 위로를 해주는 그런 선물 같은 전시를 네. 해보자라는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의 작품 세계를 구축한 그런 박사급 제 제자들 5명과 함께 네. 전시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전시 주제가 관계학이에요. 네. 근데 제가 관계학이 옆에 쉼표를 붙여놨거든요. 근데 사실 마침표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물음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쉼표를 붙인 이유
우리 아나운서님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왜 쉼표를 붙였을까요? 보통 쉼표라고 한다면 쉬어가기, 네. 쉼을 뜻하는데 네. 이런 걸 좀 의도를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다음을 도모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관계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네. 많이 소홀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관계 형성은 매우 쉽습니다. 네. 근데 그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는 저희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다음을 도모하는 아름다운 관계 형성, 그 부분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네. 같아요. 좀 긴 시간 전시를 했었는데요. 네. 도자공예를 베이스로 해서 각 작가마다 소주제를 정하고 그래서 자기만의 관계, 이 부분을 전시를 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오랜만에 대단히 밀도 있는 그런 전시를 봤다고 또 호평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껴지시겠지만 교수님이라고 하기에는 좀 젊은 나이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되셨잖아요.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교수로서 활동하는 조선대 미술대학의 역사 또한 또 교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조선대 미술대학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조선대학교에 임용됐을 때가 만 30살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네. 처음 제가 광주에 딱 들어섰을 때 정말 강렬한 에너지를 느꼈었거든요. 네. 그리고 조선대학교 교문을 들어서면서 정말 역사와 전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를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대학교 캠퍼스 곳곳이 정말 역사의 현장이잖아요. 네. 네, 무엇보다도 정말 조선대학교는 광주 시민의 연탄 한 장, 그리고 계란 한 판을 모아서 직접 시민들이 세운 정말 최초의 밀립대학이라는 것이 네. 저에게는 너무나 네.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네. 특히 저희 미술대학은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단과대학이 설립이 돼서 진행이 됐고요. 네. 현재는 그런 메머드급 대학 중에서 네. 미술이라는 영역이 이렇게 세분화되고 그리고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유일무이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광주는 어떻게 보면 저에게 제2의 고향이고요. 그리고 조선대학교는 제2의 보교입니다. 네. 제가 처음 그 조선대학교에 임용이 되었을 때 정말 30대, 40대 젊은 피를 다 수혈하겠다. 뭐 이런 의지로 네.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 첫 마음을 좀 잃지 않고요. 비록 저는 그 역사와 전통의 조선대학교의 작은 구성원이지만 그 품격에 맞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대학은 또 취업과 더불어서 창업 또한 열풍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조선대학교 창업교육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으셨고요. 또 교육부의 산학협력 국책사업의 심사 및 대학평가 컨설팅 위원을 하시는 등 정말 뭐 미술과 별개로 된 다양한 영역에서 또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수님만의 뭐 창업 노하우 같은 것도 들려주실 게 있으신가요? 네, 저희 조선대학교 창업교육센터 자랑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청년 취업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그렇죠. 정부 정책이 이제 창업이라는 것이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책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대학마다 이렇게 앞다투어서 창업 교육을 네.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네네. 처음 그 창업 교육을 담당해라라고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 취업과 창업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네. 이거는 학생들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부분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과 플랫폼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창업은 그 모든 틀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창의적인 발상 그리고 투철한
발전 정신 이게 절실한 부분이라 네. 어떻게 보면 저랑 되게 연결이 돼 있다. 저희 전공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조선대학교 창업교육센터를 조선대학교에서 제일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자. 그럼 누구든지 오고 싶고, 네.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자. 그럼 학생들이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다. 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또 이제 전공을 살려서 그래서 센터의 공간을 인테리어를 직접 해서 아름다운 공간으로 일단은 구축을 시켰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것이 바로 창업교육센터만의 브랜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작품 중에 불사조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창업은 실패해도 또 일어나고 계속 맞아요. 추진해야 될 네. 것이기 때문에 그 불사조라는 것과 개념이 맞는 것 같아서 네. 불사조를 로고로 해서 창업교육센터의 브랜딩을 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모든 대학들이 동아리를 통해서 창업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도 대학에 오면 동아리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창업교육센터만의 동아리, 그래서 오션크루와 엑스크루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션크루는 동음이의어인데요. 오션이 해양, 대양 네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창업을 한다는 것이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뜻과 그리고 5션, 그래서 5가지 해야 할 역량들. 네네. 그래서 1, 2학년들 대상으로 해서 창업에 대한 역량을 좀 키워주는 네. 그런 크루, 그러니까 모임을 만들었고요. 네. 두 번째 엑스크루 같은 경우에는 X가 3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3단계의 엑스크루인데 처음에는 익사이팅 단계입니다. 그래서 창업에 흥미를 갖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익스피어리언스 단계예요. 네, 그것은 경험을 경험. 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익스프레션하는 단계입니다. 표현하는 네네. 단계. 그래서 이렇게 엑스크루를 3단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창업에 관련된 창업 교육의 플랫폼이 구축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가장 또 중점 뒀던 게 뭐냐면 1대1 멘토링입니다. 네. 왜냐하면 컨설팅은 문제를 책임지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멘토링은 사람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맞아요. 네. 이게 또 도움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1대1 전담자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 1대1 멘토링을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네. 끝까지 창업에 도달할 수 있도록 네. 지도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목표였고요. 그리고 창업 강좌도 대부분 그 비교과로 해서 특강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네. 저는 정규 교과, 그것도 필수로 좀 지정을 해서 네. 모든 학생들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교과목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무조건 창업을 해라. 아니면 창업에 관련된 정보를 막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던가 예, 자존감 셀프 코칭법 네, 이런 식으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부터 찾게 네. 해서 스스로 자존감을 찾고 스스로 창업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게끔 네. 하는 것에 조금 목표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창업 교육의 그 실무자들을 모아서 이 담론의 장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계획을 하면서 네. 타 대학의 사례를 좀 벤치마킹 하려고 알아보니까 제가 처음 시도하는 거더라고요. 전무했군요.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대단히 관심을 가져줬고 실질적으로 그 창업 관련 교육부 실무자들이 직접 왔고요. 네. 전국의 창업 교육을 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실무자들이 정말 조선대학교에 모여서 창업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했던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핵심은 사실 그 정량적인 성과에 밀려서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성과 위주로 가다 보니까 학생들조차도 뭐 지원금만 따라서 이렇게 간다든지 맞아요.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뒷전으로 미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단계별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책임지는 교육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정량적인 성과, 질적인 성과를 내려고 조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런 교육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 전공을 하셨던 디자인 영역은 정말 유행에 민감한 그런 영역인데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방향이 있으시다면 이 교육 방향도 또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그 교육자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막 교육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끄럽긴 한데요. 네. 근데 여전히 학생들을 정성으로 보살펴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모든 부모님들이나 또 교육자들이 한결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제가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학생들한테 다 쏟아부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무서워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저의 잣대로 예, 학생들을 이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개별로 이렇게 성향을 좀 파악을 해서 좀 효율적인 맞춤형 교육을 네.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제가 부지런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초지일관 제가 그 변하지 않는 것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주입식 그리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동기부여를 시켜주고요. 네. 그리고 기회를 부여해서 스스로 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게끔 네. 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그 학생들이 저에게 그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그 교수님 그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죠. 네. 저는 근데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 사람이다. 해보는 사람이다. 아.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누구나 아이디어가 있어요. 누구나 생각은 하지만 그 생각을 액션 플랜을 짜고 액션 러닝까지 해보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사람이 결국에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저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의 방향이 바로 융복합 교육인데요. 네.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섞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 충돌 지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충돌 지점도 조화롭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융복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융복합은 무엇이 섞였는지 알 수 없게끔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 전공 영역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공의 영역에도 이 대학 교육의 큰 화두가 아닐까 저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의 그 융복합 그 창업학과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그 융복합 교육을 실천해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참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학생들은 이런 교수님을 둬서 좋겠다라는 부러움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대 미술대학교 학생들이 교수님의 제자분들이 또 교수님께 영상을 한 편 보내왔거든요. 함께 보면서 또 나중에 이야기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구진숙입니다. 새로운 연구를 시도할 때면 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실패할까 싶은 두려운 마음에 의기소침할 때가 많은데요. 박재훈 교수님은 그런 저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주시고 결국은 스스로 해내게끔 저에게 온갖 정성을 쏟아주십니다. 저에게 있어서 박재현 교수님은 지도 교수님으로서 학업에 대한 가르침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다양한 포지션에서 정답을 알려주시기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고 또 잘 해낼 수 있게 자신감을 심어 주셨습니다. 항상 제 부족한 부분들을 다양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보다 많이 발전한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교수님께 메시지를 전해왔는데, 네. 일단 소감 한 말씀. 너무 사랑스럽고요. 네. 또 너무 좋은 이야기들만, 네. 방송이라 너무 좋은 네. 이야기들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네. 들고요. 제가 더 애정을 갖고 정말 학생들에게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끝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네, 저는 그 기분 좋은 긴장감을 가지고 그리고 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품격 있는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과 관계를 맺었는데요. 제가 교육의 현장이던 아니면 전시 공간이던 또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이던 여러분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꿈을 계속 이어나가시면서 그 삶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말 디자이너로서, 예술가로서, 교수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기에 굉장히 좀 어깨가 무겁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정말 광주가 문화예술도시 광주로서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도 정말 큰 몫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